예, 안녕하십니까. 경남 고성 체르슨 농장입니다. 오늘 날짜는 25년 4월 17일입니다. 오늘 농장에 나와 봤는데요. 꽃들이 이제 지난주보다 훨씬 더 많이 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아직까지 다 핀 것 같진 않고요. 듬성듬성 어, 꽃들이 피었습니다. 자, 문제가 있는 게 오늘 날씨가 흐립니다. 그리고 온도가 따뜻해야지 벌들이 윙윙 움직이고 할 건데 날씨가 춥다 보니까 벌들이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시 방편으로 그 꽃 임시 방편으로 꽃들이 많은 데서 꽃잎을 따가지고요. 꽃이 없는 데들 어, 이런 나무들은 꽃이 많이 안 피거든요. 몇 군데만이라도 이렇게 문질러 봤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 한번 몇 군데 이런 거는 지금 꽃이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열매는 굉장히 큰데 어 열매가 그렇게 많이 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잘 되는 나무가 아니라 어 지금 꽃이 엄청 많은 저런 나무에서 꽃잎을 따가지고 이렇게 한번 어 1시간 동안 제가 한번 문질르고 다녔습니다. 직접적이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임시 방편으로 이래라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나무마다 꽃의 양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같은 거는 이제 지금 아직 다는 피지 않았고 그러나 꽃도 보통인 것 같고요. 이런 나무들은 거의 솜방망이 같습니다. 지금 솜방망이 해서 거의 지금 방망이 같죠. 꽃들이 꽃을 조금씩 떼어내든지 아니면 열매가 맺히면 열매를 솎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거의 뭐 방망이처럼 어, 열매가 달려 있고 당연히 영양분의 경쟁에서 밀리면 작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 같은 경우 열매가 초반에는 많이 열었다가 또 화르륵 쏟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영양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꽃이 작년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거의 방망이처럼 하고 심지어 수확 때 보면 포도송이처럼 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꽃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시간이 되면은 꽃도 좀 쏟고 열매도 쏟고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꽃이 조금 덜 폈는데 적당히만 피면은 열매도 적당히 있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 나무 같은 경우는 아직 꽃이 하나도 없습니다. 꽃이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벌들이 정말 자연적으로 수정을 시켜 가지고 열매들이 적절히 잘 열려야 되는데 어, 벌들이 지금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벌들이 일을 한참 해야 될 시기에 없어서 걱정이라서 아침에 꽃이 많은 데서 꽃이 없는 데를
한번 문질러 봤습니다. 효과가 있을지는 없을지 모르지만 벌이 없기에 한번 시간이 좀 있어서 한번 문질러 몇 그루라도 문질러 봤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올라는 날은 벌이 없습니다. 점점점 매년 느끼는 거지만요, 이상 기온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웠다 추웠다 하고요. 특히 이제 열매가 열렸을 때 따뜻해야 되는데 갑자기 추워버리면 동해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가 많이 이상해지고 있구나라는 걸 체리 농사를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 굉장히 급변하게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노지에서 체리를 키우는 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지만 노지에서 제철에 체리를 따서 먹는 거는 정말 운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먹고 싶다고 돈이 있다고 해서 먹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해 내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체리꽃도 없고 열매도 별로 없어서 저희가 거의 바닥을 쳤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좀 낫고 관리를 잘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사람이 부지런히 해야 되겠지만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노지 체리 농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어, 남들은 벚꽃 구경 간다는데요. 체리 농부는 조금 기다렸다가 벚꽃이 지면 이 체리꽃을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개인 프라이빗 꽃놀이터가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점점점 꽃이 폈으니까 굉장히 어, 바빠질 것 같습니다. 이 꽃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은 공기도 통하지 않고 그럼 거기에 곰팡이 같은 게 필 수 있기 때문에 잘 솎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이 나무가 그래도 열매는 많이 열리는데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열매가 많다 보니까 어, 저희 농장에서는 효자나무입니다. 근데 어, 간혹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베버려야 되는 나무라고 하는데 저희 기준에서는 정말 중간은 가는 효자나무입니다. 어, 당연히 너무 많이 열면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솎아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되고 맛도 어느 정도가 되면 괜찮은 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은 엄청 크거든요. 거의 500원짜리 동전만큼의 크기고 맛도 맛있지만 문제는 열매가 많이 열리지도 않고 꽃도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엄청 큰 열매의 체리와 조금 크기는 적당하지만 열매가 많은 것 중에 뭐가 나을까요? 당연히 열매가 많은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다 해서 실제로 크기도 크고요. 그렇지만 열매가 많이 안 열어서 오늘 요 꽃 많은 데서 꽃잎을 따서요. 요 나무에다가 한번 문질러 봤습니다. 그래서 핀 꽃이라도 열매가 맺히면은 나을 것 같아서인데 이 핀 꽃 안에서도 열매 수정이 잘 되지가 않아서 올해는
지금 한번 문질러 봤습니다. 오전에. 타조털 가지고도 뭐 문지르기도 하고요. 그냥 직접 꽃잎 따가지고 꽃잎에 대기도 하고요. 그렇게 한번 하고 있습니다. 어, 전에는 이 수정시키려고 양봉을 하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그 아버지가 벌통을 한 2개 갖다가 농장에서 키우기도 했는데 모든 게 쉬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벌을 키우고 꿀도 따먹고 했는데 문제는 말벌들이 를 잡아줘야 되더라고요. 말벌들이 꿀벌들 다 죽여버려 가지고요. 그것도 벌은 거의 가축이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사람이 매일매일 관리를 안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두통이 있었는데 몇 년을 하다가 치워버렸습니다. 아버님께서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이 벌을 죽이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벌을 하나하나 그것도 잡아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벌이다 해서 벌통만 갖다 놓으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몇 년 전부터 벌통은 없고요. 어쨌든 벌이 많이 오려면 따뜻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따뜻해야 돼. 어, 체리꽃은 그렇게 향이 나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꽃에 비해서 벌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 나무마다 꽃의 크기도 좀 차이가 많은 것 같고요. 저번 주에는 이제 꽃이 피기 직전에 수정에 도움이 되는 아마 인터넷 쳐보시면 나올 거야. 뭐 벌도 좀 부르고 그 수정이 잘 된다는 그 영양제도 좀 주고요. 그리고 해조 추출물 같은 걸로 연면 시비 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 원래는 어, 일단은 올해는 지금은 방제는 하고 있지 않고요. 이게 왜 되게 조심하냐면 후루룩 쏟아지더라고요. 낙과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뭔지는 몰라서 조금 이 시기에 방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살균제라는 이런 건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낙과 피해가 몇 년 전부터 열매가 열린 다음에 있기 때문에 올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살균제를 한번 꽃이 펴도 한번 쳤는데 올해 저희는 일단 살균제 같은 걸 하지 않고 놔두고 있습니다. 어, 그렇죠. 살균을 하는 이유는 육아균해병 같은 거를 막는 문제고 그게 이제 올해 이 살균제를 하지 않았을 때 심한지 안 심한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작년 재작년까지는 꽃이 피더라도 살균제를 해서 어, 어, 육아균핵병을 막는 데 포커스를 뒀는데 이제 문제는 수정과 그리고 낙과 수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열매가 많이 열렸다 했는데 우뚝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원인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올해는 일단 살균제를 한번 꽃이 다 질 때까지 치지 말자. 그 직전에는 살균제를 했고요. 나 꽃이 핀 이후부터는 최대한 조심해서 한번 해보자는 걸로 갔습니다. 그 뭐가 맞는지는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한쪽은 살균제를 치고 한쪽은 안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나를 비교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고요. 어디까지나 경험으로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하면서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예민한 과일이기 때문에 수많은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변수들을 그 변수라는 거는 뭐 누가 이 사람이 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하면 적용된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농장의 상태라든지 그 사람 친 약의 종류라 방제의 양이라든지 그리고 품명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기후 조건 그리고 날씨 그리고 영양 상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의 농장의 스타일이 있고 자기가 그런 것들을 잘 기록을 해두고 자신의 생각 같은 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디까지나 경험이고 생각이라는 걸로 지금 계속 기록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중점은 체리가 수정이 잘 되느냐, 그리고 꽃은 일단 작년 대비에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작년에는 잎이 오래 갈 수 있도록 영양 관리를 계속 했고요. 영양 지표면에 나무에 좋은 그런 비료 같은 것도 주고 영양제도 좀 주고요. 그리고 잎 같은 거 살균제 같은 걸 잘 해서 세균 구멍병 같은 거 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해서 10월 넘어까지 이파리 상태가 괜찮았습니다. 그랬고 그 결과로 올해 꽃이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상태도 작년 대비해서 꽃의 상태도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꽃이 왜 이래 없냐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국 잎 관리를 잘 하니까 올해 이렇게 체리 꽃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부터의 관건요. 작년 대비해서는 체리의 낙과 현상이 있었다. 그 낙과 현상은 기후일 수도 있고 어떤 잘못된 방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양 관리도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낙과 현상이 일어났고 올해는 낙과 현상 수정이 일단 잘 되고 그리고 낙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열매까지 큰 빨갛게 되기까지 잘 되는지를 관찰하는데 지금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금은 뭔가 해가 될 것 같은 방제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고요. 그랬을 때 육아균해병이 심한지 또 안 하는지 이제 그것도 또 중요한 변수겠죠.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겠죠. 육아균해병 피해가 더 큰지 아니면 낙과의 피해가 더 큰지를 비교해가면서 방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찰과 실험이라는 건요 똑같은 조건에서 하나씩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화분에 예를 들어 어떤 거는 똑같은 조건 안에서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품종에 한쪽은 영양제를 주고 한쪽은 안 주고 하면서 그러면서 비교해야지 이게 영향이 미치는구나 효과가 있구나를 아는 게 실험이거든요. 근데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토양의 상태라든지 산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따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장은 그냥 단순해 보이지만 이 땅을 최대한 조금 제 나름대로 영양 관리를 하고 있고요. 체리는 칼슘이 많아야 되는 칼슘이 많은 토양에서 자라는 작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약간은 산도 6.5 정도 되는
약간은 그런 알카리성 토양에서 잘 자란다고 여러 자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그럼 칼슘과 관련된 석회화 같은 것들이 땅에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제를 하고 그러다 보면 산성화되는 토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토양이 매년 그냥 처음에 있던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비라든지 산성비라든지 그리고 방제에 대해서 토양 자체가 산성화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토양의 산도 조절이라든지 관리를 해주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 이 나무는 하나도 피지 않았네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다른 것들은 꽃이 다 폈는데 얘가 나중에 늦게 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같이 수정할 꽃이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나무를 심으실 때 한 품종만 심으면 당연히 체리 나무는 안 되고요. 엇비슷하게 교차되면서 꽃들이 항상 질 때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품종에선 이게 다른 꽃과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꽃이 없다 보니까 이 나무는 열매가 제대로 안 열게 되는 겁니다. 뭐 인공 수정이라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농장에서 가장 불효자인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한 4종류 정도 있는데 효자인 품종은 한 2종류 되고 밥값을 못하는 나무도 한 2종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이 없죠. 벌이 없어요 지금. 근데 또 없다 하는데도 또 피긴 하더라고요. 열려 있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원체 꽃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없고요 지금 꽃 같은. 자, 이제 꽃이 다음 주 되면은 거의 주력인 나무들은 거의 질 것 같고요. 이제부터 어, 영양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수확하는 시기 이제 5월 말 정도 되겠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6월 한 10일 전까지 하면 바짝 잠깐 이렇게 꽃이 폈다가 열매 열고 수확하고 하는 게 바짝 흘러가는데 계속해서 한번 어, 관찰하고 기록하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빠뜨리지 마실 건요.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요, 어, 가- 굉장히 그래도 애정이 있으신 분들 같습니다. 어, 어,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씩 오고 있는데요. 어, 굉장히 치밀한 느낌이 있습니다. 요즘 그런 느낌이 있어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가정에 복이 가득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잖아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는 건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비슷하고 추구하는 철학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러나 그냥 묵묵히 그냥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우리 구독자님 분들도 좀 그러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즘 좋아요도 막 한 50명 이상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제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10% 부분이거든요. 보시는 분들의 한 10%가 지금 구독자입니다. 거의 보니까는. 그래서 어, 저는 굉장히 또 편애를 합니다. 편애가 좋아하는 사람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굉장히 친근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제가 계속해서 어,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온라인으로 실시간 채팅 같은 것도 좀 하는 거를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르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서두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기적 플랜으로 가거든요. 서두르지 않고, 그리고 급하게 가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러나 나름대로 다 계획을 하고 있고, 구독자님들과 소통하고, 비슷한, 서로 간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번 계속 좀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분들하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좋은 분들이란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저와 같은 거를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저의 경험 이야기죠. 경험 이야기를 공유하도록 이 유튜브에서 계속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독자님들만의 색깔이 분명히 있을 거라 봅니다. 왜냐면 좋으니까 구독 누르는 거잖아요. 좋으니까 이 사람 계속 얘기 듣고 싶다, 그리고 이 사람하고 나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러신 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체리슨 농장 구독자분들, 올해도 화이팅이고요. 틈틈이 영상으로 체리 익어가는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 계속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